자, 이제 다음으로는 위험을 의미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분산의 경우에는 그죠? 분산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 계산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8%가 분산이고 이것도 132가 비주식의 분산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며 확률 변수의 단위와 같도록 표준화한 값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화했다. 그러니까 분산을 표준화한 것이 표준편차인데 루트를 덮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8%에 대한 루트 8, 그다음에 132에 대해서 루트를 덮으시면 이거는 2.83이 되고 11.49가 된다.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표준화했다. 표준화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이 되겠습니다. 평균 분산 모형은 앞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고 분산은 위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게 평균은 기대 수익률.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위험을 의미합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형을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위험 하에서의 투자 결정에 관한 모형이다. 이게 평균 분산 모형이다. 위험이 있는 투자안들에 대한 투자 결정은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를 했는데 하나만 고려하면 되지 않고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투자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 즉 위험이 있는 투자안의 가치는 그 투자안의 위험과 수익과 위험의 함수관계에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평가하는 분산의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투자안의 가치는 수익과 위험의 함수 관계에 있는데 수익과 투자안의 가치는 플러스의 함수 관계, 위험과 투자안의 가치는 마이너스 함수 관계. 그래서 수익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는 커진다는 얘기지. 자, 이제 반면에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함수 관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R이 바로 특정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의미하고 여기서 수익은 바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위험을 의미하는 기대 수익률의 분산값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수익을 의미하고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의미하고 시그마 제곱인 이 분산은 위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즉 위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선 위험 선호형이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고 위험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안의 위험이 커질수록 그 투자안이 더 작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그 투자안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일반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그래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의 상충관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태도가 합리적인 인간의 태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형태의 위험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간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선호형은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위험한 자산일수록 투자안의 가치는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 위험 회피형의 투자자들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험 중립형인데 이거는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을 투자 결정 요소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험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로지 기대 수익만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재무관리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은 뭐냐? 효용함수의 형태나 수익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 수익의 평균가. 자, 여기서 보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래 수익의 평균과 분산의 두 통계치만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모형을 말한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투자안들을 기대 수익률과 분산의 조합으로 나타낸 후에 보다 큰 기대 수익률과 작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이 지배원리가 중요합니다. 지배원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에 화면을 보면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4개의 주식이 있죠. D, E, F, G 이렇게 주식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10, 10, 12,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10, 13, 15,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조합을 이루어서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D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10이고 표준 편차도 10이니까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10. 이 부분에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즉 수익률과 위험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좌표상에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은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13이죠.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즉 위험을 의미하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기대 수익률. 자, E가 기대 수익률 10이고 그 다음에 위험을 의미하는 표준 편차의 값이 13이니까 이 주식은 여기에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F 주식의 경우에는 12, 15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12와 15 여기 찍히겠고 G 주식은 16과 15가 되겠죠. 이렇게 찍힐 것입니다. 좌표상에 이렇게 찍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지우개를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요. 10%의 기대 수익률 선상에 있는 D 주식과 E 주식이 있죠.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얘기죠. 당연히 D 주식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동일선상에 있는, 여기서 동일선상은 기대 수익률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수익률, 똑같은 수익률 D와 E 중에서 위험이 D가 E보다 낮죠. 낮으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D 주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G와 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직선상에서 둘 다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위험이 동일해요. 15 표준 편차 15이고 표준 편차 15인 상태에서 두 주식이 존재하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기대 수익률이 높죠. G 주식이. 그러면 이 F 주식보다 G 주식을 선호한다는 동일한 위험 선상에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D 주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D와 E가 있는데 D는 E 주식을 지배한다. E 주식은 D 주식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G 주식은 F 주식을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배한다. 이게 바로 지배 원리를 설명합니다. 동일선상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이 적은 주식이 위험이 큰 주식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큰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작은 주식을 지배한다. 이것을 지배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D 주식과 G 주식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D 주식과 G 주식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 두 개 중에서. 자, 이거는 D 주식과 G 주식은 지배 원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냐,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죠. G 주식은 높은 위험하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G 주식을 선호할 것이고 D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낮은 위험하에서 낮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은 D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D와 G는 지배 원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12 그림 10-1은 지배 원리와 정권 선택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프리미엄과 샤프 비율. 이 샤프는 이제 학자 이름이겠죠. 자, 우선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 뭐냐? 분산의 양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인 초과 수익률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 이 초과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그 대가를 우리는 초과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얻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무엇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 그러면 샤프 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험 단위당 보상으로 특정 투자안의 위험 프리미엄을 해당 투자안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투자한 I의 표준 편차분의 투자한 I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이것을 우리는 초과 수익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초과 수익률. 초과 수익률 또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죠. 프리미엄. 자, 실제 샤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이제 앞에 사례가 되겠습니다. DEFG 주식이죠. 그다음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고 무위험 이자율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5%로. 자, 이럴 때 초과 수익률이 얼마냐? 10-5예요. 10-5, 12-5요.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이 초과 수익률이 됩니다. 요 초과 수익률이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표준 편차의 값이 옵니다.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샤프 비율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계산되어졌죠. 샤프 비율이 가장 높은 놈이 0.73인 G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샤프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G 주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식 G에 투자할 때 기대되는 위험 단위당 보상이 가장 크고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투자자인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샤프 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위험 분산 효과인데요. 우선 포트폴리오는 이제 위험 자산을 2개 이상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와 투자론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주로 이제 주식과 채권 또는 주식 중에서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렇게 같은 종류의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주식 중 채권도 A, B, C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채권의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부는 주식이고 일부는 채권이고 이렇게 해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주식을 가지고 과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과연 위험 분산 효과, 즉 위험이 떨어지는 효과, 감소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2개의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위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우선 앞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투자자 선호에 따라서 투자 목적에 알맞게 구성된 여러 투자 대상의 집합을 말한다.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개의 자산이 결합된 자산군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사채, 여기서 사채라는 것은 이제 회사채를 의미하죠. 등의 금융자산의 집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여러 개의 자산이 결합됐다라는 것은
부동산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골동품, 미술품, 다양한 자산들이 모두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무관리와 투자론에서는 주로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자산이 되겠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앞서 배웠던 평균 분산 모형에 의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확률 분포로부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한 후 지배원리를 이용해서 선택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 범위를 좁힌 후에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운 날씨, 보통 날씨, 추운 날씨, 날씨에 대한 상황입니다. 확률은 0.2, 0.7, 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에어컨 회사는 당연히 이제 더울 때는 에어컨이 많이 팔려서 주식 수익률도 높게 형성이 되겠죠. 반면에 난방기 회사는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통 추운 날씨는 이제 에어컨 회사가 안 팔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에어컨 회사와 난방기 회사는 날씨만을 변수로 둔다고 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형성이 된다. 자, 비교가 되죠.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죠. 자, 우선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개별 기대 수익률을 개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표 10-3과 같은 확률 분포상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률 곱하기 실현되는 관찰값, 수익률의 관찰값 50, 확률 곱하기 10, 확률 곱하기 마이너스 40. 이게 이제 1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죠. 자, 0.2 요거죠. 50 요거죠. 0.7 곱하기 10. 0.1 곱하기 마이너스 4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면 13%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2주식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16%로 나왔다. 자, 여기서 1주식과 2주식의 각각에 대한 앞서 우리가 배웠던 분산값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분산값을 계산한 거예요. 자, 0.2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0.7 확률이죠. 그 다음에 37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37은 50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럼 37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10 마이너스 13이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예요. 자, 53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40 빼기 13 하니까 마이너스 53이 되겠고, 각각 제곱을 붙여서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1주식의 분산값이 도출이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2주식의 경우에도 분산값을 계산한 거예요. 464%가 나왔다. 1주식이 2주식보다 약간 더 분산값이 높게 나타났죠. 자, 이제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루트를 덮으시는 거예요. 23.69.
이것도 루트 더블 씌우니까 21.54. 뭐 이것도 역시 부산값이 크면 표준 편차의 값도 역시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각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 비율만큼,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투자 비율을. 그래서 여기, 투자 비율이 되겠습니다. 투자 비율. 뭐, 반반씩 투자했다 그러면 0.5, 0.5가 되겠죠. R1, ER1은 앞에서 계산했던 그 기대 수익률, ER2는 앞에서 계산했던 2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각각에 대한 투자 비율을 곱해서 더하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고, 요 P는, 이 아래 첨자 P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을 의미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